네, 안녕하세요. 먹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조금 바뀐 사항이 있는데요. 크게 바뀐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기능은 똑같은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 조금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사용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새벽 1시거든요. 어머니께서 주무시고 계신데 이제 소리가 크게 났다가 이제 어머니가 깨시면 또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머더 어택을 당해서 박살납니다. 목소리를 좀 작게 또 말해야 되는데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블로그 필수 프로그램 설명을 드릴게요. 키워드 찾기입니다. 이 키워드 찾기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내가 입력을 하면 그 주제와 관련된 파생 키워드들을 수집하고 그 키워드들을 분석해서 엑셀별로 일렬로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화면 보시면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키 파일을 생성을 하셨다면은 키 파일부터 불러와야 됩니다. 키 파일부터 불러올게요. 네, 제일 처음에 실행을 하시면은 여기 우측 상단에 키 파일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입력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키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키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키 파일 선택해 준 다음에 열기를 누르시면 되세요. 열기를 눌렀을 때 이 키 파일이 올바른 내용이면은 이제 키 파일이 로드되었습니다 라고 뜨게 되어 있고요. 이 키 파일의 내용이 이제 정확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키 파일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 후 파일을 열어주세요 라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처음에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키 파일을 불러올 필요가 없이 이 프로그램이 키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기억해 두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이 키 파일을 불러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키 파일을 로드할 필요는 없어요. 단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번 불러왔으니까 됐지? 됐어. 이제 이 키 파일 삭제 이렇게 하고 파일을 삭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키 파일을 삭제하시거나 다른 폴더로 옮기시면은 프로그램이 파일을 로드하지 못합니다. 키 파일은 항상 두던 곳에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주제를 적어야겠죠. 내가 원하는 주제를 적을 때는 엑셀 파일에 적으셔도 되고요. 텍스트 파일에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텍스트 파일을 먼저 적어 볼게요. 주제 파일이라고 하고 파일명은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주제를 몇 가지 적어 볼게요. 엑셀, 페이스북, 유튜브. 이 정도 적어보고 저장을 해볼게요. 우측 상단에 키워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아까 주제 파일을 불러올게요. 그럼 우리가 적었던 엑셀, 페이스북, 유튜브라는 대상 키워드가 오른쪽에 로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키워드 수집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간단하죠? 이제 누르기 전에 엑셀 파일로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 파일에도 엑셀 파일에는 A열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아까는 여기서 보시면 엑셀, 페이스북, 유튜브라고 적었는데 이제 바뀐 거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순서로 바꿔서 적어 볼게요. 자, 유튜브, 엑셀, 페이스북.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다시 엑셀 파일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파일 엑셀 파일 불러올게요. 네, 이렇게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했으면 이제 키워드 수집을 해야 되니까 키워드 수집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저장할 파일 이름과 경로를 지정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실수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아까 우리가 주제 파일을 이쪽 여기서 키워드 버튼을 눌러서 로드해 놨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하고 저장 누르시면은 에러가 나게 되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불러온 파일과 다른 새로운 파일 이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결과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마술과 같이 키워드들이 쭉쭉쭉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들을 수집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검은 창이 나왔을 때 그냥 만지지 말고 그대로 놔두시면 되세요. 이것도 키워드를 수집하고 있는 거니까 이대로 가만히만 두시면 검은 창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 수집이 완료되면은 그 다음에 키워드별로 이런 식으로 조회수를 수집을 하기 시작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니까 이대로 놔두시고 다른 작업을 하시거나, 키워드 양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 전에 프로그램을 돌려놓고 아침에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장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파일을 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저장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키워드 조회수 수집이 전부 다 완료가 되고 나왔을 때 저희 미리 해놓은 건데요. 요거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셀에서 단축키로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이렇게 모든 셀이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L 누르세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L입니다. 그럼 위에 필터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필터가 이렇게 생겼을 때 합계를 내림차순으로 하면 PC 조회수와 모바일 조회수를 합한 값을 큰 숫자부터 아래로 작은 순서대로 차례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엑셀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문서수를 오름차순으로 했는데 오름차순으로 제대로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셀 보시면은 좌측 위에 이렇게 갈색으로 작은 화살표 표시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 느낌표 모양의 아이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서 숫자로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서 셀 하나만 숫자로 변경이 됐잖아요. 셀을 전부 다 선택하셔갖고 숫자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일일이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첫 번째 거를 클릭하시고요. 스크롤을 맨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맨 마지막 셀을 클릭하시면 전부 다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맨 위로 올라가 보면은 느낌표 모양의 아이콘이 그대로 있는데 오른쪽에 화살표 아래 방향의 표시를 누르시고 숫자로 변환을 하시면 전부 다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름차순으로 해볼게요.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고르세요. 이제부터는 쇼핑하듯이. 네, 그러면 키워드 찾는 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 그 다음은,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돌아가게 냅두고요. 나머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소통 창구라고 제가 버튼을 3개를 만들어 놨는데 눌러 보시면 제 블로그랑 연결이 되고 이 블로그에서 어떤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전달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 사용 설명서는 이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동영상 있잖아요. 네, 이 동영상을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하실 때 네,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사용하시다가 저한테 무슨 뭐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프로그램이 불편하다든지 에러가 난다든지 이러시면 언제든지 카톡 문의 버튼을 누르셔서 PC 카카오톡이랑 곧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화면은 끝났어요. 네, 간단하죠?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키워드 수집은 이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팅 헬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헬퍼, 포스팅 헬퍼는 내가 포스팅할 때 최대한 많은 단어가 주제와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내 글을 녹여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툴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일단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먹밥 블로그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내가 카카오페이 택배라는 키워드 글을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주먹밥의 글도 보이네요. 지금은 이미 제가 글을 올려버린 상태인데 글을 올리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포스팅을 열심히 합니다. 이 키워드에다 포스팅을 하겠다. 그래서 글을 열심히 작성을 하고요. 이런 내용의 글을 작성을 했는데 이 글은 이미 발행이 되었지만 지금 상황이 이 글을 포스팅을 마치고 발행하기 직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 글을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똑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줍니다. 카카오페이 택배, 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 이렇게 검색을 하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사용된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었는지 왼쪽에서 보여줍니다. 네, 분석된 블로그는 좌측에서 보이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했을 때 10개의 블로그를 찾아서 이가 검색을 해주는 거고요. 사용된 단어들의 총 빈도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10개, 여기 있는 블로그 10개 전부 다 통틀어서 합쳐서 사용된 단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글을 복사를 합니다. 내 글을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내 글의 정보를 보여줘요. 글자 수는 1724다. 예,
공백제의 글자 수는 1320글자 정도 되고 금지 단어는 없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금지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웃님들 오늘은 좀 날씨가 안 좋은가 보지요? 라고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금지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아이템은 정말 사기급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적었어요. 내용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로봇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단어가 나도 모르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금지 단어를 보여주는데 한 번쯤 체크를 해보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복 단어인데 내 글에서 특정 단어가 중복이 너무 많을 경우에 여기서 보여줘요. 그 기준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15개로 설정하니까 중복 단어가 안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중복 단어를 2개로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개 이상의 중복되는 단어들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네,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용되지 않은 단어 리스트는 뭐냐면 왼쪽에 수많은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 내 글에 포함되지 않는 단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단어고 오른쪽은 빈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이런 단어는 내 글에 들어가면 괜찮겠다. 이런 단어들은 내 주제로 좀 더 첨가해도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서 참고를 하셔갖고 글을 좀 더 첨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엠블로그 글 분석을 볼게요. 여기는 내 글은 물론이고 다른 경쟁 블로그들의 포스팅을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툴이에요. 자,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검색을 해봅시다. 이 툴은 여기에다가 주소를 복사해서 넣고 확인 버튼을 눌러도 잘 나오지만 여기 포스팅 헬퍼에서 블로그 주소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엠블로그 글 분석으로 탭으로 넘어가서 해당 블로거의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 거 한번 눌러볼까요? 한 번만 클릭을 하면 한 3초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엠블로그 글 분석으로 해당 블로그의 글자 수, 블로그 분석, 그리고 방문자 수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 분석인데요. 이 키워드 분석은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한 기능입니다. 여기 베타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제 베타라는 뜻은 아직 서비스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차후 차차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중에는 이 베타라는 글자가 없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 무조건 키워드로 검색부터 해보겠습니다.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직접 보는 게 더 빨라요. 유튜브 광고 없애기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한 10초 정도 기다리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키워드에 있는 글들의 상태를 보여주고요. 경쟁 강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광고라고 모바일에서 검색했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모바일 뷰 탭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모바일 뷰 탭이라고 써있죠. 모바일 뷰 탭을 기준으로 해서 검색 결과가 첫 번째 글은 이제 블로그 글이고 두 번째 글도 블로그 글, 세 번째 글은 포스트네요. 세 번째 거는 포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석을 하지 않아요. 2위 다음에 4위로 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5개의 블로그만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글자 수 볼 수 있고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키워드인데요. 이제 이 키워드는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를 정확히 딱 넣은 거예요. 본문 안에 유튜브 광고 없애기라고 있는데 유튜브 띄고 광고 띄고 없애기라는 글자가 얼마큼 포함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없어도 노출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글 안에 유튜브 붙이고 광고 붙이고 없애기라는 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선 키워드가 영어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를 하시고요.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파일이 정상적으로 잘 등록이 되어 있다면은 이 유튜브 광고 없애기라는 키워드의 PC 검색량, 모바일, 총 조회수, 문서수, 비율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1위부터 5위까지 이제 평균치 볼 수 있고요. 최저치, 최고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도 포스팅 하실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래요. 제일 중요한 마지막 기타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문의하실 부분 있으시면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1대2 톡폰에게 누르셔서 PC 카톡으로 연동이 되시거든요. 그쪽으로 PC 카톡으로 해서 저한테 톡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연장하기를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단톡방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기능 필요하시나요? 저런 기능 필요하시나요? 이런 기능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하면서 의견을 제가 여쭙거든요. 그때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적극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고 업데이트 해드리기 때문에 꼭 이 단톡방에 참가하셔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